지금 생각하면 놀랄 일인데 던지고 그날 들어가서 바로 막 롱런을 근데 이제 포스도 사인이 나왔다. 좀 던져라. 근데 이제 난 힘들게 던지겠다. 직구 던지라고 했었죠. 벤치에서. 안녕하십니까. 양신 양윤혁 채널의 안방마님 양윤혁입니다. 오늘은 양신 채널의 진실의 방에서 자선야구 대회에서 이목을 끌어줬던 임창규 선수를 오늘 초대석에서 모셔봤습니다. 와, 박수. 안녕하십니까. 양준 야구재단 MVP 임창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진짜 임창규 선수 우리 그 자선야구 대회 할 때 정말 아주 그 맹활약을 해줘가지고 뭐 당연히 MVP를 뽑아야 되겠지만은 임창규 선수 덕분에 우리가 그 자선야구 굉장히 호평을 정말 받았어요. 진짜 너무 고맙고. 아닙니다. 예. 그리고 퍼포먼스 이런 것들은 다 미리 좀 준비를 해온 거예요. 저는 항상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MBTI가 한 거예요, 다? 되게 즉흥적인 MBTI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자선야구를 하면서 또 느낀 게 또 올해는 또 특히 코로나라 관중들이 많이 못 왔는데 되게 즐겁게 올스타전처럼 보신 것 같아서 이거는 또 선배님께 또 되게 감사의 인사를 또 드릴 수 있어요. 팬분들이 내가 감사하지. 진짜. 자선야구 섭외했을 때 처음에 드는 생각이 좀 어땠어요? 저는 사실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선배님 전화하자마자 그냥 저는 오케이 했어요. 진짜 바로 오케이 했어요. 감사할 일도 있었고 저도 마음이 우러났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나가게 됐고 진짜 그거 느껴졌어요. 네. 사실 또 이렇게 선수들 모시기도 참 쉽지 않은데 그냥 뭐 바로 오케이 해주더라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임창규 선수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점이 선배들한테도 굉장히 친근감 있게 잘하고 또 후배들한테도 보면 또 아주 살갑게 잘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성격이 워낙 사람들을 좋아하고 제가 워낙 이렇게 사람들을 웃겨주고 제 즐겁게 해주는 거 좋아해서 선배들한테는 또 좀 선을 지키면서 좀 친근감 있게 다가갔던 것 같고 또 그 어린 후배들이 저한테 오고 그 친구들도 밝아져요. 김윤식 선수나 뭐 이렇게 백승현 선수 얻어왔던 선수들이 좀 밝아지면서 팀이 좀 되게 밝아진 것 같아서 저는 더 오히려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지금은 이제 중간 정도 나이가 되나 보죠. 네, 딱 중간 딱 된 것 같아요. 중간 정도 나이 되는 선수들이 사실은 좀 무게 잡고 있으면은 밑에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눈치기 바쁜데 또 이렇게 살갑게 또 다가가지고 대화해주고 하면 사실은 그 어린 선수들이 마음껏 좀 뛰게 해야 되는 게 또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죠? LG가 굉장히 진짜 벤치 분위기가 너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님도 그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막 진짜 아무 말 하면서 선 넘지 않은 그 드립 안에서 항상 즐겁게 하고 막 웃긴 얘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밝아진 것 같아요, 팀 분위기가. 그 양준혁 위원과 또 어떤 사이입니까, 나랑은?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뭐 솔직히 그 뭐 해설위원이고 같이 사실은 야구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사실 임창규 선수 스타일을 나도 굉장히 좀 좋아해요. 되게 밝고 또 투구하는 거 보면은 뭐 물론 체인지업도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공격적인 스타일이라 가지고 나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였거든요. 그때 신인 때 롯데전에 그 이대호 선배 상대할 때 너튜브에 되게 많이 사람들이 봤거든요. 근데 그때 그 중계하셨었죠. 제가 그때 이대호 선배 직구로 던지고 홍성호 선배 삼진 잡고 들어갈 때 이제 선배님 해설위원이셨거든요. 그때 저도 이제 그때는 선배님 멀리서만 이제 선배님 당연히 알지만 이제 아는 사이는 아니었을 텐데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되게 저도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야구를 처음 하게 된 계기가 좀 무엇이에요? 일단 아버지랑 그 야구장을 처음 갔는데 아버지 야구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잠실 야구장을 그때 제가 유치원 때 처음 갔었는데 그때 LG랑 두산이랑 경기였는데 그때 이병규 선배님이 한창 뭐 은퇴하실 때까지 잘하셨지만 근데 그때 한창 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 사람은 뭐 핫스윙은 할 수 있는데 공이 방망이에 맞으면 안타다. 항상 잘 맞지 어떤 거리든. 네, 그날 4타석 4만타 1볼넷인가 그랬을 거야. 두산이랑 할 때.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진짜 멋있다. 그때 그 네이비석 위쪽이었어요. 그 이후로 야구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혜태 기아 팬이셔가지고 이제 기아가 잠실에 오면 아빠가 이제 기아 쪽으로 가고 저는 이제 엄마 핸드폰 두고 A 쪽에서 가서 끝나고 만나고 크리닝 타임 때 한 번 더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구를 좀 키웠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에 LG 팬으로서 이제 조인성 선수의 사인을 받고 함께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네요. 저 때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린이날이었는데 그때 야구 할 때예요, 아니면은 하기 전에? 야구 할 때예요.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가동초등학교 나왔습니다. 저기 조인성 선배님 옆에 있는 아이가 저 파랑 색깔 입은 아이가 강진성이에요. 강진성. 네. 저희 진성이 아버님 강강의 선배 아들이잖아요. 네, 저 때 이제 저희 이제 한번 찬스로 한번 안에서 구경할 수 있는 날이 강의 있었는데 심판이니까 이제 네. 가서 마침 저기 선배님 지나가시는 길이었어요. 조인 선배님이랑 이승우 선배님 옛날에 큰 이승우. 예. 그렇게 그때 그러면은 LG에서 이제 좋아하는 선수는 이병규였겠네요. 네, 이병규
선배님을 가장 좋아했고, 그리고 그때 김재현 위원님이랑 이병규 코치님을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그 이병규랑 김재현 선수는 LG의 거의 뭐 간판 스타였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동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선수 생활을 하게 됐네요. 네네. 나랑 조금 비슷하네. 나도 이제 아버지 손에 이끌려가지고 야구장에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야구 시켜달라고 해갖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선수가 딱 된 거네. 네네. 자, 중학교 시절 연습을 많이 안 했다고 하던데 야구에 대해서 예정이 많지 않았는지. 중학교 때는 그때 좀 논다 그런 거 아니야? 중이병. 아, 사춘기 때라? 그때 막 이제 야구가 너무 힘들고 초등학교 때 잘하다가 중학교 갔는데 갑자기 야구장이 커진 거예요. 근데 내야도 못 넘기고 공 던져도 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운동은 힘들고, 그래서 중2 때 딱 그때 이제 부모님한테 야구를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그만두고 나는 검사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딱 이틀 했는데 제가 자꾸 야구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부른다. 야구장이 날 부른다. 그래갖고 이제 다시 야구를 시작하면서, 근데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3 때까지도 거의 안 했죠, 열심히. 중학교가 제가 전학을 가고 거기가 이제 감독님이 그만두시면서 감독님께서 이제 그 고등학교라도 좀 가고 싶은데, 왜냐면은 그 감독님 때문에 저는 전학을 간 거였으니까. 중학교 어디 갔었어요? 제가 배명중학교에 있다가 청원중학교로 넘어갔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감독님이 청원중학교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청원에서 이제 한 감독님한테 배우고 싶어서 갔다가 그만두시면서 내가 그래도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휘문고를 얘기했죠. 왜 휘문고냐서 나 강남에서 학교를 나오고 싶다. 그냥 일단 가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데 테스트를 보고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야구에 대한 자세가 좀 진지해졌어요. 그 어떤 마음으로 또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고등학교 가면서. 그러니까 고1 때까지도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고1 때까지도 그 일반 학생들이랑 더 친했고, 그때까지는 저도 그냥 그게 좋았는데, 이제 집이 그때 제가 고1 때부터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 집안 형편. 네,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잘못되고 뭔가 어려워지면서 좀 뭔가 제가 뭔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때 당시는 이제 합숙이 안 되는데 조금 자청을 했어요. 그때 당시 박만채, 지금 휘문중학교 감독님이신데, 박만채. 네, 그때 코치님께서 희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자라. 네, 코치실에서 좀 자라. 그래서 자면서 막 새벽에 나가서 뛰고 운동하고 그러면서 좀 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따로 하겠다. 합숙 훈련을 한 게 아니고 혼자요. 혼자서? 네네. 와, 고등학생이 그래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뭔가 제가 이제 출퇴근하면서 이제 어머님도 맨날 이제 뒷바라지 한다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뭔가 그런 집안 게 형편도 어려지면서 네, 그러니까. 어린 나이지만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막 길진 않았으니까 한 달만이라도 좀 뭔가 나만의 동계 훈련을 해봐야겠다 해서 그러면서 그 코치님께 부탁드렸어요. 나 야구 선수 만들어 달라. 최선을 다하겠다. 막 그때 당시 막 얘기했어요. 막 때려도 주고 혼내도 주고 해달라. 근데 그러지는 않으셨는데 그런 정신력을 하면서 뭔가 갑자기 야구가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한테 딱 그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완전 봐야 터닝 되나요?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휘문고등학교 당시에 박성민 선수라고 있었나 본데 그 선수한테 많이 자극을 많이 받았다 그러네요. 박성민 선수가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 나오고 두산 갔다가 NC 갔다가 지금 따로 이제 나와 있는 레슨장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키가 되게 작아요. 투구품도 좋고 공도 잘 던져요. 근데 제가 저를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제가 객기가 있어요. 막 지는 걸 싫어해서 괜히 이제 저보다 잘하면 인정을 하면 되는데 막 그게 싫었어요. 막 그래서 걔가 이제 항상 중요한 경기에 걔가 나가고 제가 살짝 그 나가 있는 게 싫었어요. 고3 때. 한마디로 말하면 박성민 선수는 에이스였죠. 에이스. 황금사자기 때까지. 그 황금사자기 다음에 대통령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이겨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얘를 이기겠다. 내가 얘 못 이기면 난 상대 이길 자격이 없다. 대신에 뭐 사이가 안 좋거나 이래서 더 완전 돈독했죠. 둘이 막 같이 운동하고 친하면서. 막 좀 물어보고 배우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더 발전할 수 있어요. 라이벌이었지만은 오히려 그 선수를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좀 목표가 생겼다 그러나? 딱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느끼고 한 달 만에 뒤집었어요. 대통령배 딱 시작하면서 제가 갑자기 이게 뜬 것 같아요. 한마디로 손에 막 끓여버렸어요. 네, 갑자기 막 끓여버린 것 같아요. 고2 때까지만 하더라도 성적은 크게 눈에 못 띄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대만 전주훈련 가서 이제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때 진짜 대만 전주훈련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영상을 보면 키킹이 엄청 빨라요. 팍 들어가고 나가거든요. 다리를 좀 높이 드는 편. 네, 높이 팍 들어가고 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프로 오다 보니 저만의 폼을 찾았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얌전했어요. 근데 좀 투수 코치에서 와일드하게 바꿔보자고 한 게 대만이었어요. 그때부터 뭐 127 던지다가 막 135, 134, 막 136 이렇게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대만이었던 것 같아요.
김은고 시절에 실제 스카우트 평으로 고교 투수답지 않게 변화구나 또 다양한 제구가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그 동기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저만 체인지업을 던졌어요. 서클 체인지업을. 고등학생이 대부분 슬라이더 커브인데. 그렇죠, 슬라이더 커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흔히 말해서 막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또 다 찍어쳤어요. 맞아. 다 그러니까 체인지업 던지면 계속 그냥 하우스윙하는 거 10개 던지면 맞을 각도가 맞을 수가 없어요. 맞을 수가 없네. 이게 체인지업이 뚝 떨어지는데 이걸 찍어치니까 맞을 수가 없지. 14년 만에 대통령배 우승 트로피를 이제 팀에 선사를 했는데 당시 그 심정이 어땠어요? 그때 그 효용고등학교 14년 전에 그 우승했을 때가 박용택 선배님이랑 박만채 그때 당시 효용고 투수 코치님이 MVP였어요. 그때 이제 우승 때 투수셨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제자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14년 만에 딱 우승을 하면서 가장 먼저 투수 코치님이 생각났어요. 투수 코치님 달려가고 싶었는데 왜냐면은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스승과 제자가 딱 나란히 MVP를 그때 14년 만에. 그때 당시에는 진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때 MVP 받고 이제 요번에 자선야구에서 MVP 딱 처음 받은 거예요. 아, 그것도 한 14년 만에 걸요. 그것도. 아 진짜로? 한 13년 14가 만에. 그래서 한 좀- 13년 만에 다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황금 사자기 우승팀인 광주 일고하고 또 맞붙다가 8강에서 승부치기를 했습니까 이때? 네, 승부치기가 있었어요. 그때 있었어요? 아, 8대3으로 승리하는 이변을 일으켰어요. 그때 저희는 진짜 외인 구단이었어요. 저희는 선수가 한 명이 빠지면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다 저학년들밖에 없고. 정우가 그러면 그때 안 돌았고? 네, 정우 그때 아, 초등학생이었어요. 한참 거구나. 한 경기마다 한 명씩 미쳤어요, 저희가. 정말 신기하게. 야구 되려면 그렇게 되죠. 예, 한 명. 게임이. 근데 한 친구가 미쳐가지고 그날 유창식 그때 당시 고등학교 최대어였는데 그 친구 거를 그냥 발라버렸어요. 아, 창식이 볼을. 네, 근데 이제 광주일고도 이제 좀 전략을 잘못 짠 게 저희가 좀 약체인데 이변으로 올라온 팀이니까 에이스를 처음부터 안 올렸어요. 좀 만만하게 맞네. 광주 일고가 그 당시 때 네네. 최고 멤버였단 네네. 말이죠. 그래서 광주일고 선취점을 내고 이제 저희는 붙으면 되는데 거기서 유창식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여유 있게 좀 가다가 저희 동점이 된 거예요. 1대1이었나 그랬다. 근데 이제 창식이가 이제 와가지고 이미 동점이니까 그 상태로 저랑 또 계속 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연장에서 1대1에서 연장에서 하면 2점을 줬을 거예요, 제가. 나 졌다. 그래서 유창식이 막으면 되는데 거기가 또 저희가 3대3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막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번에 5점인가 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진짜 이제 배는 게 없었죠, 그때. 완전 난리가 났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광주일고 에이스 유창식과의 구원 맞대결 후에 따낸 승리라 또 강한 인상이 남겼는데 뭐 좀 라이벌 관계 좀 의식했어요? 저만 아마 라이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창식이는 저를 아예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늦게 피어나고 인정하기 싫었을 거예요, 아마. 창식 냉정하게. 그게 나도 그 이종범이랑 항상 비교를 많이 되는데 이종범은 나를 라이벌로 생각 안 해요. 1인자는 절대 2인자를 라이벌로 그쵸, 생각 안 그쵸, 한다니까. 그쵸. 2인자인 우리가 이제 라이벌로 네. 생각하지. 그럼 1인자는 뭐라고 항상 얘기하냐면은 자기 자신이 라이벌이라고.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기면 땡큐고 아니면 마는 거다 이런 마인드로 편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편했네요, 그러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대통령배 결승전에서 덕수고가 이제 우승을 점쳤어요. 근데 결승전을 준비하면서 팀 내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저희는 진짜 웃긴 게 애들이 민우도 알겠지만 생각들이 없어요. 저희 그때는 진짜 아무 그냥 개념들이 없었어요. 막 야 우리 우승하면 총 쏠 테니까 다 쓰러지자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막 이걸 뭐 우리가 꼭 우승하자 이런 그런 게 거보다는 없었어요. 그냥 오히려 그런 게 더 잘 먹힌다니까. 그러니까 저랑 그 박성민만 막 집중하고 왜냐면 우리가 다 막아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얘네는 1, 2점만 뽑자 이런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저희만 막 집중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대통령배 4강이었어 전날 대구고랑 그때 이제 자욱이도 있었고 그때 당시 이제 거기랑 이기고 그래갖고 이제 저는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생각하면 놀랄 일인데 던지고 그날 들어가서 바로 막 롱런을 30분을 막 땀을 이렇게 뺀 거예요. 시합 끝나고 또 바로 그리고 다음날 또 시합을 던진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게임하면 보통 지치는데 그렇게 또. 그때 당시 또 감독 지금 전영도 전영도. 감독님이셨는데 제가 던지고 있는데 결승전에서 그 2학년짜리 친구한테 팔을 풀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흔들리니까 근데 팔을 풀고 있는데 제가 열받은 거예요. 던지고 있는데 발 풀고 있으니까. 네, 미친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미친 거죠. 감독님이 풀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야 너 들어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랬더니 그 정도였어요. 제가 완전 맥스 슈어저였죠. 내가 던지겠다 이거였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13회까지 던진 거예요. 전날 9이닝 완봉하고 지금 개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네. 대회 MVP까지 이제 수상을 했어요. 당시 인터뷰로 김진영을 꼭 이기고 상을 받아 더욱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때 김진영 선수가 아마 유창식이랑 아마 진짜 투탑이었어요. 김진영이 엄청나게 잘해서 그때 이제 시카고로 대형 계약으로 맺어서 갔었고 그리고 그 전에 왜 진영이 얘기했냐면 진영이도 알 거예요. 그 서울시 예선에서 만났었어요. 대통령배 서울시 예선 결승전에서도 만났었는데 그때
그때 저희가 졌어요. 근데 그때 덕수 선수랑 싸웠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는 원래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대도를 맞췄는데 그 지금 삼성의 권정웅 선수 정우. 예, 그래서 맞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가 아닌데 열이 받은 거예요. 저도 그래서 내려가면서 야 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빠따 맞을 수도 있으니까 뒤에서 이제 붙었죠. 딱 이제 화장실에서 만나는데 다시 우리 마주치지 말자 딱 하더라고요. 딱 마지막에 정리되면서 근데 이제 결승에서 만난 거예요. 또 그래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거. 뒤졌다 이거 나간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아마 진영이 인터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진영 선수 얘기를 좀 하게 됐구나. 포지션 변경 후에 대통령배 우승까지, 그리고 2010년은 임창규 선수의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2010년, 2011년 이 두 개는 아마 제 인생이 가장 행복했던 시즌인 것 같아요. 아무 걱정도 없고 뭐 야구도 잘 되고, 지금은 뭐 물론 야구가 잘 되고 한다도 걱정이 많죠.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근데 저때가 아마 가장 행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2010년. 평균 자책점이 1.27. 아, 왜 이렇게 높았네. 진짜. 대단하네. 저 정도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 저리 못했어. 시즌 내내 꾸준한 호투를 보이면서 임창규 선수가 청소년 야구 대표팀에 이제 발탁이 됩니다. 예, 첫 국가대표가 됐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거기서 이제는 에이스가 되고 싶었어요. 다 창식이의 포커스에 맞춰서 있고 나머지는 좀 쩔이었죠. 사실 나머지 이제 좀 쉬운 국가로 나가겠다 싶었는데 이제 대회 선발이 창식이 저 이렇게 경기를 나갔어요. 그래서 선발은 둘밖에 안 돌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나간 날 이겨야 된다.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되게 벅차올랐던 지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첫 게임인 네덜란드 경기에서 5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하면서 콜드게임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국제대회 첫 경험이었는데 좀 긴장되고 이런 거 없었어요? 뭐 첫 타자 상대할 때만 조금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좀 있었어요. 하고 이거 갈 수도 있겠다. 그래갖고 열심히 해봤는데 이미 소식은 없었고요. 소식은 없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 때 아마 자신감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세계에서도 먹힐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8강에서 이제 자제를 하게 됐어요. 이제 5회까지 잘 던지다가 갑자기 6회에 흔들리면서 대량 실점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왜 흔들렸어요, 그때? 제가 참 그게 의문인데 지금도 제가 던지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 때는 잘하다가 제가 감독님께서 직구를 많이 요구하셨고 저는 체인지업을 좀 많이 던지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벤치에서 사인이 나면 원래 따라줘야 되는데 저도 투수다 보니까 아마추어지는 불구하고 제가 막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싫다고 그랬어요. 계속 체인지업 던지고 싶어서. 근데 이제 포수도 사인이 나왔다. 지금 던져라. 근데 이제 난 체인지업 던지겠다. 직구 던지라고 했었죠. 근데 감독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던지라는 건 던지자. 벤치의 의견을 존중해줘라. 알겠다. 직구 던졌는데 그게 또 홈런 맞은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열받지. 멘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직구 던졌어요. 이제 막 객기를 부린 거죠. 그냥 그때 아마추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막 계속 직구 던지고 게임 터지고. 짜증나지. 네. 다 알아서 다 할 건데 꼭 그렇게 보면은 극한다니까. 근데 이제 프로 와서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고, 근데 이제 그때는 아마 처음으로 객기를 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좀 무너졌구나, 사실은. 자, 아쉬운 결과로 마무리된 국제대회에 본인이 한 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딱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직구 던지고 객기를 부리면서 이게 투수는 화보단 좀 냉철해야겠구나. 그렇지, 맞아. 그때부터 조금 첫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양준혁 야구 채널에서는 사회인 야구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영상이라든지 뭐 야구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은 또 질문도 많이 주시고 많이 보내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아는 한도 내에서 많이 좀 야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많이 보내주십시오.